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존의 이재석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MVP이기도 합니다. 예.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챗GPT, 그 안에서도 프롬프트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프롬프트를 잘해야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것에 관한 어떤 유튜브 아니면은 뭐 책, 강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프롬프트에 대한 이야기는 한 5, 6년 전에 그 챗봇 이래 만들 때 그때 입력하는 것들 프롬프트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쭉 읽고 있다가 최근에 챗GPT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죠. 뭐 저번에 그 프롬프트 이제 책 출간한다는 분의 그 모임 뭐 이런 데 가서도 잠시 듣다가 이제 나오기도 했고 이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색을 좀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책법 만들 때도 그렇고 제가 또 제 홈페이지 그 구글 우선 노출시키기 위해서 좀 예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검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챗GPT가 나왔을 때도 그 뭐 검색하듯이 하면 되지 뭘 굳이 라고 저는 이제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희 이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그걸 책 같은 경우는 뭐 한 4, 500페이지 될 거잖아요. 거기서 뭘 배우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도메인 지식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 생각이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경험이 조금 적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게 챗GPT 이런 게 되게 이제 유명해지니까 좀 잘 사용해보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또 기존에 이런 걸 또 잘해오신 분들한테는 좀 약간은 아니고운 생각 뭐 이런 것도 좀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욕망과 그 다음에 또 의견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정립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라서 뭐 누구는 좀 빠르게 비즈니스 쪽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뭐 누구는 좀 연구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시각에서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이거 관련돼가 또 저도 또 유튜브도 조금씩 찾아보고 이러고 있는데, 아직 책 한 뭐 단행본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소개 머리글 정도 좀 보고 내용 안에 조금 더 보고 뭐 요 정도였는데,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왜 사람들이 공식 문서를 안 읽어볼까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저기 그 오픈 AI 그 만드신 분들도 우리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뭐 오히려 잘 찾아 발견 잘 하시는 분들이 프롬프트에서 좋은 결과물을 더 잘 낼 수는 있으시겠죠. 만든 사람보다도 더 잘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만든 어떤 분들은 나름 이제 오랫동안 그걸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뭐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모델 가중치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공식 문서를 좀 읽어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제가 오픈 AI도 열어보고 우리 그 MS의 공식 문서도 한번 열어봤어요. 역시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찾아봤을 때랑 오늘 다시 찾아봤을 때랑은 조금 이제 내용이 더 달라진 것 같아요. 더 풍부해진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보시면은 그 오픈 AI사랑 에즈 오픈 AI 서비스랑은 다른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에즈에서 조금 더 필터링한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오픈 AI사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공식 문서의 설명이.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제 생각을, 의견을 이제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래도 이제 답은 조금, 아니 그 여기에 제목은 조금 더 자극적으로 썼죠. MS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못 찾아요.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거 정도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문서를 제가 조금 더 번역기를 조금 더 돌려서 조금 우리말로 조금 더 편하게 만든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의 GPT-3라든지 아니면은 GPT 3.5, 챗 GPT죠. 그리고 GPT-4 모델은 프롬프트 기반이다. 쉽게 생각해서 채팅창에 그 입력창을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모델과 상호작용, 그러니까 내가 입력하면 걔가 답을 주고 답 본 거 보고 내가 다시 또 물어보고 이런 어떤 멀티턴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어떤 상호작용.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텍스트 결과값을 주면은 이제 응답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것도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챗 GPT는 GPT 3.5를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이제 GPT는 이제 GPT 3를 주로 이야기를 해요. 뭐 지금 이제 4가 들어왔으니까 4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겠죠. 근데 이제 아, 많은 분들이 GPT 3.5랑 GPT 4는 조금 달라요. 이쪽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초안 작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축약해 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 번역해 준다 이런 기능에 좀 초점이 있고 3.5는 챗봇 형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픈 AI사에 보면은 요거 GPT-4랑 GPT 3.5랑 API도 달라요. 요건 챗봇 형식으로 만들었고 요거는 일반 이제 컨버리션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은 어 계속 뭐그 챗GPT 얘기하면서 이 API 얘기하고 뭐 그니까 좀 이런 분들도 계셔요. 뭐 처음이니까 그렇겠죠. 뭐 이걸 전공으로 안 하신 분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게 중간 정도에 있는 3.5, 3, 3.54 이렇게 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두고 또 전문가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뭐 하면서 예. 아시는 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챗봇 형식으로 3.5로 쓰고 지금 일반적인 것들은 4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모델이 매우 강력하지만 프롬프트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는 결론이 많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구성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개발의 한 중요한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 그 일반적으로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가면은 그 일반적인 검색 기술이라고 해서 이게 구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이제 카피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뭐고 보통 우리 검색을 할 때 잘 검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사용하십니까? 소셜미디어 검색할 때 골뱅이 트윗 이런 거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가격 검색할 때 숫자 앞에 달러 기호 쓰시나요? 아니면 뭐 해시 기호, 해시태그 이런 거 쓰시나요? 그리고 또 우리 검색창에 뭐 하다 보면은 내가 필요 없는 글자 같은 게 이런 게 나올 때 그 마이너스 여기 보면은 빼기 있죠, 빼기. 내려가야 되는데 예, 잘 안 먹히네요. 아이고 이 뭐 클릭해서 아이고 예, 뭐 이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예, 그래서 뭐 제외하는 단어 같은 거 뺄 때 뭐 마이너스를 넣고 내가 정확한 단어를 뭐 할 때는 여기 큰 따옴표 넣어서 단어를 집어넣고 뭐 그 다음 주에 오화 기호 넣고 뭐 이런 것들 and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하시나요 구글?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보통 분들이 이렇게 검색 그 연산자가 있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활용 잘 안 하시잖아요. 그냥 검색어만 잘 넣는데 집중하시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이런 프롬프트도 좀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거를 읽으면서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이 공식 문서 읽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프롬프트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예, 저는 쉽게 생각했는데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챗 GPT 같으면은 계속 연속해서 멀티턴으로 계속 질문을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습 조금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뭐 일단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모델 가중치 역할을 하는 프롬프트를 좀 잘 알 필요 있다. 그래서 요즘이 그 전문가들하고 일반인들의 어떤 시각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배우면 이게 과학적으로 뭔가 내가 필요한 그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에 가까운 것 같고, 좀 이제 챗 GPT 이런 거 좀 많이 달아보시는 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이제 딥러닝 이제 하신 분들은 이게 예술에 조금 더 가깝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경험과 직관이 좀 많이 필요한 어떤 영역이다. 이 말은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책을 사거나 뭐 아니면은 뭐 저런 뭐 좀 비싼 강의 15만 원, 뭐 30만 원, 뭐 15만 원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한 15만 원쯤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이런 강의라든지 아니면 전자책을 받아서 배우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해요. 경험과 직관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자기 도메인 지식이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게 검색어를 찾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정답에 가까운 것들을 내가 이제 여러 이제 알고 있는 것 지식 속에서 나의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서 그게 약간 검색처럼 접근해서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험과 직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 이런 거죠. 그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서 누가 더 좋은 글을 찾아올 수, 아니 그 GPT를 이용해서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거 원하는 답을 더 풍부하게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제가 더 잘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 뭐 입력창 요것만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조금만 학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본 사항을 좀 보시고 이제 정리하시면은 아마 뭐 쉽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은 분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적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약간의 일반적인 개념과 패턴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할 때 이제 또 딥러닝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각 그 학습 모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다르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이제 뭐냐 그러면은 여기 가면은 모델이 있어요. 이거 에즈 오픈 AI 스튜디오에 가면은 앞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아다 뭐 웨브지부터 해가지고 키리, GPT 3.5 터보 뭐 이게 다빈치까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한 네 종 크게 이제 문서 관련돼서는 아다, 베브지, 이제 커 키리 부인할 때 키리, 그리고 다빈치 3.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제 한 요 정도로 나누는데, 다빈치가 성능이 제일 좋아요. 텍스트 다빈치 0032.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걸 쓰면 되는데 다른 어떤 길이라든가 밑으로 이제 내려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간단한 것들 뭐 텍스트를 뭐 텍스트에서 뭐 텍스트를 추출해 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감정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간단한 것들 하고, 추론 같은 경우는 다빈치 3을 쓰면은 003을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 비싸지만 좀 느리지만 좋은 결과물 얻을 때는 다빈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테스트 해 보면 이게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그냥
다빈치 쓰시는 게 좋아요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하시죠. 근데 목적에 따라서 처음에 다빈치부터 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이제 다른 거 가격이 싸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것 그곳에서 그냥 쓰셔도 돼요. 예.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사항 GPT 프롬프트의 기본 요소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라고 해서 텍스트 프롬프트는 GPT 모델과 상호작용을 한다. 근데 이제 GPT 모델이 뭐냐 하면은 이거 생성형 그 사전 그 트랜스포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지금 적는 말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 가장 그 높은 요 단어를 그냥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 정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막 만든다는 거예요. 한다는 단어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프롬프트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그 이제 그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확률 제일 높은 게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 단어가 주어지면 무조건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학습이 되진 게 이게 GPT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70여 년 전 우리까지만 치고 땅 이제 생성을 누르면은 선조들은 이 땅에 미국이죠.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예를 들어 이스마일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면 그 뒤에 정답은 아니지만 뭐 지갑에 돈도 없었고 이런 말을 하면서 막 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니라 생성 AI라는 걸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프롬프트가 짧거나 길거나 간에 무조건 기본 동작은 똑같다는 거예요. 확률성, 가능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능성 높은 답변을 보여주는 그 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롬프트 구성이라고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프롬프트 구성이 요 페이지에서도 설명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또 설명을 했어요. 이게 AI 빌드에 텍스트 생성 기능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약, 정보 추출, 뭐 분류, 번역 이런 걸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여기 생성 시나리오 중에서 뭐 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요 밑에 보면은 여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다른 곳에 또 설명을 했어요. 그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텍스트 사용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라.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라. 어조가 어떻고 대상 그룹을 타겟을 잘 정해라.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고 텍스트 다듬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좋은 프로포트를 만들기 위한 뭐 명확하고 관계를 해야 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맥락이 있어야 되고 간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가 MS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지침 명령이라고 해서 뭐 이걸 요약해 주세요. 이런 게 이제 명령어고 문맥은 뭐 지난주 고객 피드백이 있는 거를 이제 요약을 해 주세요. 이런 게 이제 문맥인데 요게 이제 저번 시간에 왜 중요했냐 그러면은 제가 요런 걸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오늘 할 얘기인데 요거부터 먼저 보고 일단은 볼게요. 그래서 이제 MS에서는 요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맥과 뭐 지침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좀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챗봇 같은 경우도 보고 이제 했을 때 챗봇이 이거였나요? 그다음 요거가 열려야 되는데 예. 여기 이제 챗봇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프롬프트 어제도 아니죠. 오늘 얘기한 거죠. 오늘 이제 이야기할 때 요 부분이 프롬프트예요. 요 부분이 프롬프트고 요게 이제 좀 큰 흐름을 만들 때의 지금 프롬프트고 요 부분이 이제 세부 이제 조정할 때의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코파일럿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라는 걸 작성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얘들이 예제도 내주고 막 이래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설명을 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 프롬프트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얘기하고 있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원하는 대로 적으면은 대충 잘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아주 명확한 뭐 프롬프트 뭐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입각해서 막 한다. 그건 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챗GPT에서 뭐 사용하는 그 지금 프롬프트 창에서 하는 거랑 코파일럿이 들어와 있는 MS에서 사용하는 거는 조금 결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다 사용하실 거니까 굳이 지금 뭐 그렇게 노력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각자 일을 하는 게 각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다시 열어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런 검색 요거는 이제 일반 검색이고 근데 이제 프롬프트는 조금 이제 결을 이제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 얘기를 조금 더 하다 와서 요걸 볼까요? 어조 예 아니 지금 바로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코파일럿 이제 그 영상들 그 나중에 이거 한번 보고 올까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뭐 원래 뭐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요. 알러브 현존에 여기 가면은 AI를 뭐 활용하면 밀어보면 여러 많은 그 M365 서비스의 코팔럿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들어온다라고 보여주는 그 강의였는데 2시간 40분짜리예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제가 아웃룩을 열었는데 요런 것들 하나하나 다 자세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중간에 제가 이론적인 부분도 좀 설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잘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이제 제가 찍었다는 거 아까 예 요거 이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의 코파일럿 요거 챗봇 관련돼 가지고 코파일럿 예 우리 이제 프리뷰로 이제 등록해서 신청해서 그 얘들이 메일 보내주면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보기 시청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어떤 속에서 지금 코파일럿이 이제 아웃룩에 들어왔을 때 이런 어떤 그 이메일을 쓰고요. 이메일 적는데 요 밑에 보면은 요렇게 UI 단으로 요 글들에 대한 것들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뭐 삽입 더하기 하거나 글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한 번 더 돌려본다든지 이런 게 이제 딥러닝 학습에 좋은 거죠. 예.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어조라는 게 있는데 어조 보면은 글을 이제 축약 짧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생성할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 이제 뭐 프로페셔널하게 글을 적을지 아니면 좀 캐주얼하게 적을지 시적으로 적을지 이런 어조가 있어요. 그, 그 문장의 스타일이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 프롬프트 어떻게 잘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요 기본적인 글 쓰는 거랑 그다음 이제 요런 어떤 그 어조들 있죠. 요런 것들을 잘 이제 활용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프롬프트 지금 교육이란 거에 그 많은 대부분 것들은 다 요런 것들을 그 사항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 문학에 관한 거 아니면 뭐 공공 문서를 만들 때 요거에 조금 더 이제 가깝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 글 생성한 다음에 공공 문서에 맞게 아니면은 뭐 학교 같으면은 뭐 10살 어린이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뭐 이런 말로 이제 어조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쭉 이제 영상 찍으면서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지침과 그다음 이제 그 문맥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프롬프트 구성할 때. 그래서 지침은 뭐냐 하면 여기에 요약해 주세요. 고 그다음 이제 문맥은 여기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여기 있는 여기서 땡겨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 같은 거 요약 같은 거 할 때 여기에 만약 이메일이라 하면 이메일에 있는 본물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는 계속 이메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맥이고 요 위에 갖고 온 이메일을 요약해 주세요, 번역해 주세요라는 요 부분이 이제 지침이에요. 요렇게 하는 걸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어제는 아니고 그제 이제 만들었던 거죠.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 쭉 제가 뭐 그 유튜브 영상 뭐 리뷰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적어서 여러분들 해도 돈이 안 돼요. 예, 그냥 공부하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만들 때 그 우리가 코파일럿을 이용을 안 하고 챗GPT만 이용하면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요 안에 코파일럿이 들어오면서 어떤 그 문장을 뭐 만들어 달라더니 아니면 다른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포함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이게 보면은 여기 요약 버튼도 있거든요. 요약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가져오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삽입하고 여기에다가 뭐 요약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롬프트 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GPT 그 입력창 정도 수준이 아니고 코파일럿이 들어오면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점을 이제 생각하시고 요 글들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API를 사용할 때는 기본 프롬프트 구성 요소를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거 이제 일반 이제 그 API고 챗에 관련된 거 있어요. 챗봇 관련돼 가지고 요게 이제 GPT-4고 요게 챗 GPT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하니까 그 안에 보면 시스템 사용자 도우미 같은 어떤 역할이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그 저랑 이제 이거 챗봇 만들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저라고 해서 롤에 루저 좋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마다 고유한 섹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프롬프트 구성에 대해서 더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분석하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은 좀 비교적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암기해서 쉽게 쓸 수 있는 그 정도 선상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롬프트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 보통 두 개 이상 구성 요소를 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아까 요약해줘에다가 또 본문 내용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두 가지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약간의 좀 애매모호한 구석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그 돈 주고 배우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지침이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인 프롬프트 그 지침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 저런 거요. 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 내리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뭐 간단하고 이제 복잡한 지침 이렇게 보이는데 간단한 지침 보통 이제 주간 유설에 대한 소개를 작성해 주세요. 아니면 요약해 주세요. 뭐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 얘들이 글을 쫙 이제 앞에 어떤 주간 유설에 대해서 글을 갖고 와서 이렇게 요약을 해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도 되는데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콘투스라는 회사 아니면 자기 회사죠. 뭐 이런 것들 소개해 주세요. 달라진 게 요거예요. 컨도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갔죠. 그래서 아까 구체적 명확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뭐 회의를 언급하고 감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이 요 앞에 있는 부분들은 보통 안 바뀔 거잖아요. 소개를 작성해 주세요. 요 부분은 지침이라고 보는 거고 요런 것들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글자도 만들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매주마다 이 부분은 안 바뀔 거고 요거는 매주마다 내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내가 만약에 다음을 포함하여 이런 이제 형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처음에 하라 하면 이렇게 하겠죠. 조금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도 적고 딴 데서 보니까 이런 것도 포함하더라 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해서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점 찍고 이제 콘도서 뭐안 점 찍고 활기찬 인사말 아니면 또 점 찍고 긍정적인 이런 식으로 해도 이렇게 글을 잘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사용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있던 이런 팁들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엄청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아니 이런 거 대충 이렇게 한번 보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하는데 예. 이러면 돈 드는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인가요? 예,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 콘텐츠 문맥에 보면은 변형되는 여기 이제 변수로 아까 제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기서 이런 변수 동적 콘텐츠 변수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동화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MS 서비스 이런 걸 잘 같이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코파일럿 가지고 좀 편하게 쓰는 거지. 예. 똑같은 가격이라면은 오픈 AI보다는 에즈 오픈 AI가 더 나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사용하는 거 기본 콘텐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 기본 지침인 거죠. 프랑스어로 번역. 이거 맨날 프랑스어로 번역할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메일로 그 프랑스에 있는 회사하고 내하고 이제 메일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메일이 오면은 이제 프랑스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건 한글로 번역이겠죠. 우리는 같으면 프랑스로 번역 뭐 이렇게 하는 게 안 바뀌는 게 이제 기본 지침이고, 이제 콘텐츠라는 것은 박물관에 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이러면 자꾸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번역한 결과물을 보여준 거고요.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훨씬 더 길 수도 있다. 기본 콘텐츠가.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적은 다음에 시간 복잡도 뭐 알고리즘에 관련된 거죠. 뭐 알고리즘 배우면 이런 거 얘기해요. 시간 복잡도. 알고리즘 잘못 짜면 이제 시간이 이제 되게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텍스트를 몇 문장으로 요약하세요. 아니면은 요렇게 TLDR 요렇게 적어도 돼요. 요까지만 요렇게 적어도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요약을 이제 해주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벌써 여러분들 시간 복잡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 도메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자기 도메인의 깊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면은 코파일럿 저기 뭐고 챗 GPT에서 좋은 이제 답을 얻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구조화된 콘텐츠 이런 것들이 이제 테이블 이런 것도 잘 된다는 거예요. 테이블 형식에. 그래서 여기에서 요런 위에 다 이제 뭐 테이블처럼 돼 있죠. 이런 데서 이제 뭐 미만인 그러면 얘가 4.86% 미만인 이런 거 잘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책도 그렇고 뭐 강의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이 많은 예제를 지금 여러분한테 던져주면서 돈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이게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샷, 뭐 푸샷, 뭐 제로샷 이런 게 나오는데 뭐냐 하면 예제를 하나도 안 준 게 제로샵이고, 보통 여러분들 초창기 하는 거겠죠? 제로샷. 그리고 조금 이제 알게 되면은 하나씩 예제를 붙이는 거죠. 요런 예제가 있는데 요렇게 좀 해결해 줘. 근데 이제 좀 잘 사용하시다 보면은 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야. 예제는 이렇게 해서 말이야. 결론을 이렇게 내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시업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은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상 예제. 요렇게 이제 쓰라는 거예요. 하나 이상. 요 예제를 여러분한테 돈 주고 파는 거죠. 네. 근데 그 보면은 예를 들어 금융에 관한 거, 예를 들어가 뭐 물류에 관한 거 이런 예제가 많다고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볼 땐 저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되죠. 난 그렇게 쓸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본다고 내가 실력이 늘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는 게 맞아요. 예. 학습, 자기 주도 학습처럼 이것도 자기가 만들어내. 그래서 지금 아까 제일 위에 나왔잖아요. 경험과 뭐 이런 것들, 그 직관 자기의. 그러니까 결국 도메인에서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제를 통해서 추론이 돼서 원하는 반응이 나오도록 모델을 잘 조절한다. 그래서 채팅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제가 없는 거예요. 헤드라인에 이런 이제 나오고 주제 떡 하면은 얘가 말을 막 만드는 거죠. 주제. 이렇게 막 만드는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은 헤드라인에 뭐 트윈스 코리아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야구고, 헤드라인에 카타르 월드컵 나오면 축구고, 뭐 헤드라인에 뭐 6주차 반타지 축구장 보면 축구고, 이럴 때 예를 들어 부상이 이것을 사진시키지 않기 위해서 확신하는 코치 주제 농구, 저 이거 이 내용 모르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걸 모르는데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이게 뭐야 라고 이제 물으면 농구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요런 이제 예제를 만들어서 요건 이제 세 개 쓴 거잖아. 예제가 퓨샵으로. 예, 요렇게 약간의 예제를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가 없으면은 뭔가 모델이 원하는 동작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말로 막 만들어내는데, 예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Q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단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작점 역할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뭔가 그 얘기 전체의 젖두사처럼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글들의 가장 앞부분에. 그래서 단서 역할을 한다. 그 지침과 이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냐. 그래서
뭐 출력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든지 아니면은 뭐 글머리글 기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특정 형식에 맞춰서 답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게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이거를 요약해 주세요라고 이제 보통 하는 거. 그럼 이제 요약을 이렇게 쭉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요약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문구를 찾아가지고 요약이지만 뭔가 핵심 문구가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요. 그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또 위에 이메일을 요약을 하는데 요점 열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이픈 하나를 껐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이야기가 다 하이픈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뭐 요 위에서 이제 예제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제 뭐 주제에다가 여기다가 뭐 하이픈 끄면 여기 다 이제 하이픈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식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지원 콘텐츠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출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어떤 일반적인 성질이 있는 것들을 기본 콘텐츠 문맥하고 같이 쓰면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뭐 날짜, 현재 날짜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이름, 사용자 기본 설정 이런 어떤 상황별 주제를 주면은 얘들이 그 사항에 맞는 사용자라든가 그 이런 것들 잘 맞춰서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없으면은 일단 워크샵 같은 게 중요 주제가 없으면 단순한 워크샵 일반적인 내용이 막 하는 거예요. 요런 어떤 워크샵을 하고 싶은데 요걸 주제별로 요약해봤어요. 그러면 자기 이제 막 알아서 막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회사하고 관련 없어도 막 만들어내는 일반적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 근데 또 이런 게 중요한 게 또 내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또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중요한 주제, 뭐 예를 들어 나의 중요 주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검색, GPT 모델 이런 게 나오면은 또 이렇게 이제 여기 맞춰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검색, GPT 모델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보면은 결국에는 아까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코파일럿 써서 뭔가 추격해주고 뭐 만들어주고 아니면 미리 이런 문장을 이제 만들고 여기 변수로 하고 요약해줘 아니면 번역해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어제스트 어조를 만든다든지 길게 짧게 글을 이렇게 MS의 코파일럿을 이용하면은 프롬프트도 되게 이제 빠르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없이 그냥 옛날에 구글 어떻게 잘 사용하지? 이것처럼 그냥 이거 입력한만 있으니까 당황했던 것이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 조만간 코파일럿 나오면 다 해결될 거예요. 아닌가요? MS MVP라서 이런가요? 그럼 미안한데. 그래서 이제 모범 사례를 보면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해석의 여지를 좀 적게 남겨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많으면 얘가 아무거나 지가 이제 판단해서 높은 확률, 높은 가능성 있는 걸 그냥 막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의 여지를 좀 적게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강 운영 뭐 제한 이런 것들 조금 전부터 명하게 적어야 되고 그 설명을 할 때 뭔가 이제 설명 비유 아까 뭐 여러 가지 예시 이런 것들 이제 들면 좋다. 두 번 반복하세요. 이 말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 말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라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내용을 지침하는 게 앞뒤로 한 번씩 더 나누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지시라든가 단서 이런 걸 좀 더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대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델을 제시하는 순서. 그러니까 이제 다 적은 다음에 요약하세요라고 할지 아니면 앞에서 뭐 다음 내용을 이제 요약하세요라고 해서 뭐 글을 적을지 이것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짧은 예제 아까 예제 막 이런 거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했을 때도 예제도 앞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제의 순서도 이런 게 있고 모델의 아웃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요런 거 찾아줘. 근데 못 찾으면은 뭐 그만 찾아 아니면은 뭐 찾을 수 없어. 뭐 이런 어떤 것들 적어 놓으면 얘들이 이제 찾다가 못 찾으면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어떤 그 통로를 열어준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지멋대로 말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말을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있는 걸 제대로 찾아올 때 빙 뭐 API가 아니 그 빙챗이 훨씬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잘못된 응답을 생성하는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은 요 아웃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단을 이제 토큰으로 나눠가지고 리센트하고 한 칸 띄우고 워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잘 들어갈 때 NLP 같으면 N에 하나, LP에 하나 이게 토큰 하나 NLP가 우리가 단어처럼 생각되지만 이게 토큰으로 보면은 이게 나눠져 있거든.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날짜 형식 같으면은 이거 보면은 오, 다 달라요. 옥토버 18일 TH하고 18라고 분리했죠. 2022 하나로 했고 근데 여기 보면은 2022도 20 하나 띄우고 10 띄우고 18 띄우고 여기 안에 슬러시도 다 하나의 토큰처럼 됐고 여기 보면은 점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빈 공간도 쓸데없이 토큰 하나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토큰이 2,000개 정도 쓸 수 있고 지금 GPT-4 되면은 32,000개를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효율적으로 잘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공간이 비어 있을 때 뭐 비효율적으로 쓰지는 마라.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보통 우리 이런 작업들 할 때 제이슨으로 많이 갖고 와가지고 끌고서 와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오히려 테이블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이슨에는 이름이 있고 값이 있고 이름이 있고 값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테이블이 훨씬 더 공간 효율적으로 잘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제 공백 같은 경우 아까 뭐 이런 공백들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토큰으로 지급되니까 어, 잘 이제 활용해라. 공백 이런 것들 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점 이런 것들 좀 조심해서 사용하고 날짜 형식 이렇게 잘리니까 조심해서 사용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도 얘기했고 여기 이제 요 일반화 그래서 프롬프트 잘 사용하는데 제가 그 하고 있는 그 파워 플랫폼 이런 거에 자동화 관련돼 가지고 같이 잘 활용하는 코파일럿 그래서 제가 이제 코파일럿 들어왔다고 좋다고 막 강의한 거 있잖아요. 그거 영상 이 제가 블로그에도 적었지만 유튜브도 열심히 아이 화면이 안 좋아 이거 사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AI 빌드 GPT 자동화할 수 없을까 아이 좀 자극적으로 적었나 제목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귀엽게 봐주겠죠. 예 요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제가 되게 많이 이제 했으니까 쭉 다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그거예요. 이 프롬프트 교육 관련돼 가지고 책도 아까 아니 뭐 책 사는 걸 나쁘다고 하고 뭐 유튜브를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아요. 좋은데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다 이제 해결할 수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읽으면서 느낌만 찾으라는 거예요. 느낌만 찾고 그 다음부터는 뭐 내하고 관련된 업무가 아닌 뭐 다른 걸 읽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프롬프트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걸 블로그라든지 어디에 정리해서 본인 거의 어떤 경험을 축적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글 썼을 때 어떤 게 잘 이제 찾아졌고 그리고 뭐 어떤 거는 또 안 좋았고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뭐 제가 뭐 비싼 강의 그 비즈니스 관련돼 가지고 뭐 챗 GPT 사업 뭘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아직 뭐 초창기라서 뭐 이것저것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그분들의 이제 탁월한 어떤 미래를 보는 어떤 눈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박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을 낸다는 건 투자의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잘 찾으셔가지고 뭐 아무래도 잘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일반론 쪽으로는 저는 약간은 아이 뭐 웹 검색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계속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라도 잘 숙지하셔가지고 연습 많이 해보세요. 여기 그러잖아요.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각마다 다 다르고. 구글 검색시켜 놓으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구글 검색 뭐 옛날에 그 저런 것들 그 구글 우선순위 하기 위해서 옛날에 한창 찾을 때는 별의별 영어 문서 찾아가면서 해가지고 지금 우선 노출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일정 부분의 공부도 중요해요. 경험과 직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 과학도 있으니까 패턴 뭐 개념 찾는 거 다 과학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과학과 경험과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뭐 상대방들 비난하지 말고 각자 잘 찾을 수 있는 거 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좀 하면은 좀 공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프롬부터 이렇게 쭉 읽어봐 쭉 했지만 잘 못하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계속 하면서 제 경험치를 조금씩 쌓고는 있지만 뭐 처음부터 멋진 어떤 뭐 잘 찾아주니까 일단은 멋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 책만큼 너가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금융을 모르니까 뭐 금융에 관계된 여러 가지 프롬프트 잘 만드는 거 내가 뭐 금융을 알아야 질문을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메인 지식을 먼저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못하는 사람들은 코파일럿이 나와가지고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 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요 정도 선상은 잘 모르면 제 블로그 와서 그 이제 뺏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더라라는 거 이제 알고 여러분도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고 또 저런 것들 있잖아 뭐 어이나 시켜서 7살 어린 애가 뭐 대답하는 식으로 그 외에는 다 구체적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면 뭐 예시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 뭐 커뮤니티에 좀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도 계속 이걸 배우면서 뭐 제가 이거 뭐 태어나서 이거 아무도 못 본 걸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냥 뭐 오늘 정리한 거 그냥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제 공부하자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11월 30일 날 발표되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다 봤던 사람들이고 뭐 지금 강의하는 사람들도 아니 뭐 가끔 보면은 저한테 얘기 듣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MVP니까 제가 조금 더 일찍 알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얘기해드리고 또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계속 제 강의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코파일럿이라든지 MS 서비스 전반적인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분들이 또 강의를 해서 비싼 돈을 받고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에 도움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열심히 잘 하셔서 여러분들 그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